우리 몸에 쌓인 것들 중에 제일 빼고 싶은 거, 그거 바로 살 아니겠습니까? 네. 살. 예. 내 몸에 쓸데없는 살을 잘 빼내고 또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뭘 끊어야 할까요? 약사님.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뭐 여름에 접어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꼭 끊으라고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더운 낮을 보내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이것. 밤에 뭐가 당기죠? 야식. 네. 아, 이걸 어떻게 끊어? 맞아요. 한 번인데 어때? 오늘만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야식 먹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윤기 자르르한 피자, 속까지 시원한 빙수.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밤에 먹은 야식은요. 왜 이렇게 꿀맛일까요? 이렇게 한두 번은 괜찮겠지 즐기다가 야식 증후군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게 있어요? 증후군 네, 있어요? 증후군 있습니다. 야식 증후군은요, 앨버트 스턴커드라는 미국 의사가 이 비만 환자를 관찰하던 중에 발견한 건데요. 저녁 7시 이후에 하루 섭취량의 25% 이상을 먹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즐거운 야식은 왜 몸에 독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화가 될 시간이 좀 잠을 부족해서? 자니까 좀 활동을 못 하죠. 네, 첫 번째로는 이 야식으로 흔히 선택되는 메뉴들이 대부분 고지방, 고당류, 고염분이거든요. 맛있는 거? 그쵸. 네, 헤비하지. 두부나 오이를 야식으로 잘 선택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 자극적인 음식이나 간편한 가공식품을 먹는데 이런 음식들은 그 자체로 각종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야식이 우리 몸의 정교한 생체 시계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호르몬 분비, 뭐 대사 과정, 소화 기능을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수면 호르몬이 나와야 할 시간에 갑자기 음식을 넣어서 소화시켜달라고 우리 갑자기 뚱한 호르몬을 네, 자야 요청하는 되는데 격이네. 야근을 시키는 거나 똑같잖아요. 듣기만 해도 힘들고 요즘에 직원분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짜증이 나겠죠. 네, 세 번째로는 역시 생체시계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녁과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요. 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주로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주요 장기들 주변에 숨어있는 지방으로 대사증후군, 당뇨병,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식으로 살을, 그것도 내장 지방을 쌓여가는 거는 우리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배달 앱 같은 것도 내려놓으시고 요즘 너무 간편하게 시킬 수 있으니까요. 내 사전에는 야식은 없다. 라는 마인드로 지내시면 어떨까요? 아, 정말 그러고 싶은데 고민이 되네요. 같은 음식도 왜 밤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밤에 야식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참다. 차라리 아예 더 일찍 먹으면 되는데 맞아. 참다. 아, 지금이라도 먹자 해갖고 먹으면 시간이 막 11시. 이럴 때 너무 맛있고. 아까 먹을 걸.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야 한다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뭐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면서 살 빼려고들 다들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다이어트는 1970년대 급격히 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이어트. 그게 뭐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다. 네, 말 그대로 자요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 인물, 오페라의 전설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1930년대 칼라스가 이 다이어트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충격 속으로 빠져드는데요. 기생충 다이어트. 기생충 다이어트요? 소고기에 기생하는 촌충을 먹어서 살을 뺀다라는 최근에도 SNS에서 중국
여학생들이 회충 알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편하게 적도 살고 있고요. 싶어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건강하게 살을 빼지 못해서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 혹시 어떤 작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시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도로시 역할을 맡은 바로 이 여자, 주디 갈란. 바로 이 주디 갈란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그녀는 1922년 생이고요. 본명은 프랜시스 에걸검이라고 해요. 일단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엔터테이너 경향이 좀 강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약간 공연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이 세 자매가 모두 다 음악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었다라고 해요. 검 시스터즈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무려 2살 때부터 공연장에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Dancing and singing numbers by the Gum Sisters. 알도 못할. 그렇죠. 이제 막 말을 이제 하는데. 막 말을 뗄 딱 그 만 2살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했었다라고 해요. 이 여자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1935년 당시 미국 최고의 영화사이자 당시 전 세계 영화계를 주무르고 있었던 M 영화사의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에서 영화 배우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M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화사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들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바 가드너, 뭐 이런 엄청난 미모의 여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디 갈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랬던 주디 갈란은 1939년 아까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았던 이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역에 캐스팅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때 당시 일단 스케줄이 많으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잠이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속사에서는 이 주디 갈란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약물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엠페타민 계열의 각성제를 막 이렇게 강제 복용을 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엠페타민 계열의 각성제가 일단 먹게 되면 각성 효과가 막 일어납니다. 생기가 막 돌아요.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수면제. 20대 소녀에게 수면제를 강제 복용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또 일어나면 수면제의 그 약효가 남겨져 있다 보니까 몽롱하잖아요. 그럼 그 몽롱함을 이겨내기 위해 또 각성제를 먹이고 밤에는 또 수면제를 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서서히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 주디 갈란이 이제 아직은 10대 소녀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젖살이 좀 있잖아요. 약간 통통한 귀여운 면이 있었는데 소속사에서는 주도적으로 이 그녀에게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자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너는 뚱뚱하다고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켰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소속사와 어머니가 그 10대 소녀 주디 갈란에게 시켰었던 다이어트가 좀 충격적이었었는데요. 당시 시행했던 다이어트는 바로 담배 다이어트였습니다. 정말. 강제적으로 담배를 태우게 하는데 그 량은 하루에 무려 80개 피. 84가. 하루에 4갑을 강제로 피게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살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그렇게 따르면 주디 갈란이 먹었던 하루의 식사량은 닭고기 스프 조금, 그리고 커피, 샐러드 한 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걸 칼로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300칼로리 정도? 평생을 약물에 의지했었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술에 또 의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심한 알코올 의존증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모르핀까지 남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무리한 체중 감량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1969년 47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아마도 그 과다 수면제 복용으로
사망했던 것이 아니가라고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지금으로 네. 치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 네, 중학생인데 13살이었다면서. 담배를 그게 어른이 진짜 할 짓인가 싶고 그래서 주디 갈런은 헐리우드 가장 황금기에 보냈던 가장 유명한 스타이기도 했지만 그 황금기에 가장 불행했네요. 불행한 희생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